초등, 중등, 고등에서 선행을 꼭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선행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내신 1등은 목표, 수능 1등은 목표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선행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행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수학 1등급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으로요, 좋은 책으로 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이 이것입니다. 대치동 수학 고민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행이 무엇이고 선행을 왜 해야 될까,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선행 공부를 할 때 초, 중, 고에서 선행을 놓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수학머리가 안 좋은 학생을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선행 공부를 했더니 성공을 하고, 그리고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또 이 방법으로 또 선행을 했더니 더 월등하게 잘하고 했던 제 경험담을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록으로 어떤 걸 제공해 드리냐면요, 학년별로 선행 로드맵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행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이 개념 공부입니다. 개념 공부가 확실히 돼 있어야 학교 내신 시험 문제풀이도 잘 되고 수능 문제풀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개념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개념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부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이 책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대치동의 분위기에 맞는 선행 전략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굳이 대치동을 안 오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런 소스를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선행입니다. 선행의 의미가 뭐고, 학생에 맞는 선행 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이 책에 자세히 써놨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부터 찬찬히 세 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행이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배울 개념을 그냥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선행을 해봤자 다 까먹으니까 하나만하다, 그 시간에 현행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 가르쳤는데요, 현행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한 학생보다 어차피 배울 개념이거든요. 배울 개념을 땡겨서 지금 배우게 시켜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더 잘하게 만든 거죠. 그 학생이 훨씬 대학을 잘 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을 훨씬 더 잘 봤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은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학생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오로지 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수학머리가 안 좋아요, 지금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그러면 수학머리 좋은 학생을 따라간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한다고요? 자, 열심히 하는 거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님도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 중등, 고등에서 선행을 꼭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초유, 그 다음에 중2, 중3 있고
시기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선행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뭐 공부해야 됩니까? 대학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학은 내신과 수능입니다. 그 공부를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내신 1등은 목표, 수능 1등은 목표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선행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행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 초육에서는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단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살살 해야 되는가? 제 입장에서 살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선행을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행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선행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책이 필요하죠. 개념서가 필요하고 문제집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개념서를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집이 좋은지요. 그리고 몇 번 해야 되는가. 중등과정은 도대체 몇 번 하고 고등과정은 몇 번 해야 되고, 중등과정에서 어떤 책이 좋고 고등과정은 어떤 책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성취도가 있습니다. 성취도를 50% 놓을지 70% 놓을지 심지어 100% 놓을지, 많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성취도를 100% 놓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 학생이 공통수학원을 그냥 뭐 3번, 4번, 5번, 전 이런 학생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런 학생 치고 다음에 공통수학2, 대수 수월하게 공부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취도를 일괄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성취도를 달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개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심화 공부를 하는데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심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제가 수학 1등을 로드맵에서는요, 수학 문제풀이하는 5단계 공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5단계 공부 방법을 잘 터득을 해서 이게 습관화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중1이고 중2고 중3이고 고1이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선행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논쟁의 중심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학머리가 안 좋고 수학을 너무 못한다 하면은요, 앞에서 배울 개념들을 서둘러서 빨리빨리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학생 못 따라간다고요? 다 따라갑니다. 따라오게끔 만들면 다 따라옵니다. 너는 못하니까,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꾸 현행 위주로 공부를 시키시니까 학생이 지금 자꾸 처지는 겁니다. 다른 학생이 막 뛰어갈 때 나는요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다른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그럼 나는 버스 타고 가야 되고요. 다른 학생이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가용 타고 가야 되고요. 저 학생이 자가용 타고 가잖아요. 나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자, 그 수단이 뭐냐면 지금 개념을 배우고 문제풀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개념 많이 배우고 하면요,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져요. 그 문제풀이 보는 이 시각 각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요만큼 10도 정도 되는 각도가요, 많이 배우면 문제풀이 각도가요 막 110도 정도로 많이 넓혀져요. 이거는 학생들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 대치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정말 수학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 수학머리가 보통인 학생들, 수학머리가 아주 못한 학생 다 가르쳐 봤을 때 더 정말 점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정말 지금 수준보다 쉽고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노하우가 이 책 대치동 수학 고민 상담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또는 학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말 자신합니다. 이 책으로 해서 학생들이 용기를 얻어서 또는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수학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 서점에서 만나 뵐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회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